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노쇼 백신, 이른바 자녀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3%에 불과해 예약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충남도 내 초중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내년부터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도와 15개 시군이 오늘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전시 공유재산이지만 암묵적인 권리금이 오갔던 대전역 지하상가가 40년 만에 공개 입찰에 나섰는데 상인회가 일부 업주에 대해 포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픽업 뉴스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인근 공주시와 계룡시에 미니 신도시가 세워집니다. 대전과 세종까지 광역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투기 바람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대전화로 우리 동네에서 자녀 백신 맞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딘가 찾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접종 예약자가 오지 않아서 폐기해야 하는 이른바 노쇼 백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종 신청이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발표된 가운데 첫날 자녀 백신 예약 접수는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후순위로 밀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약이 없던 40대 한주영 씨가 오늘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았습니다. 자녀분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서둘러 예약을 해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자녀 백신을 보유한 병원들이 많지가 않아서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세로 고침을 몇 번 했더니 다행히 이제 보유 중인 병원이 나왔고요. 즉시 신청을 해서 백신을 맞으러 오게 됐습니다.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 30세 이상은 11월은 넘어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보니 코로나19 자녀 분량, 즉 노쇼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자녀분 예약 시스템이 열린 이후 병원들마다 자녀 물량이 뜨자마자 순식간에 예약이 마감됩니다. 계속 검색해도 이렇게 떠도 바로 또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조회를 해보고 있긴 한데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래도 꼭 맞고 싶은데.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지금까지 지역의 노쇼 비율은 2~3%. 대전의 경우 하루 평균 3만 명이 접종하는데 200~300명분 정도가 자녀분으로 나오니 당분간은 예약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의 자녀 백신이라고 검색하면 인근 접종기관의 위치와 백신 수량이 표시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에 성공하면 당일 영업 종료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예약 후 취소 조치 없이 접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약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로 한정되며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분 예약자도 시간 엄수가 중요합니다. 접종을 안 하면 다음에 화이자나 다른 백신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번 접종 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면 맨 후순위로 밀려 접종을 하고 그때 가서도 백신의 선택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은 1차 10만 7,500여 명, 5만 4천여 명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고 충남은 1차 20만 1,500여 명,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10만 5,500명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오늘도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며 모두 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3명과 기존 확진자의 아내와 두 자녀 등 일가족 4명을 비롯해서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세종시 금남면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산에선 온천탕 관련 전수검사에서 80대가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85명으로 늘었고 예산의 한 요양원에선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5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일상 속 확산이 계속되며 충남에서만 25명이 확진됐습니다. 공주와 계룡시의 인구 2만여 명 규모의 신도시가 오는 2027년까지 개발됩니다. 충남도는 신도시가 완성되면 대전, 세종과 광역교통권으로 연계 발전이 이뤄지고 침체된 남부권의 성장 거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투기가 걱정입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신도시와 공주시 외곽 사이 국도변. 지금은 논과 밭, 간간히 주택이 보이는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94만여 제곱미터가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충남도는 아파트 8개 단지 7,200여 가구와 초중고 4개 교등을 공급해 16,800여 명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주 신도시는 세종과는 BRT로 한 번에 연결되며 인근에 서세종과 공주 IC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세종 신도시 개발 예정지는 이미 포화 상태에 달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로 향하는 이곳에 신도시가 생길 경우 세종시의 넘쳐나는 수요를 흡수할 걸로 전망됩니다. 계룡시 주택단지와 야산 사이 전원촌인 하대실 지구도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26만여 제곱미터로 공주 신도시의 4분의 1 규모며 아파트 2,300여 가구와 공공청사를 배치해 6천여 명 인구 유입이 목표입니다. 대전과는 충청광역철도로 연결되며 또 근처 KTX역과 고속도로 IC도 있어서 인근 대전 논산과는 한 생활권을 이루게 됩니다. 충청남도는 공주시, 계룡시와 신도시 계획을 확정하고 공주시는 2027년에 계룡시는 2026년까지 신도시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은 충남개발공사가 맡고 6,700억여 원의 사업비는 회사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시는 천안과 아산에 일부 조성됐지만 남북권은 처음이어서 도시화에서 차이가 큰 충남 남북 간 균형 발전도 기대됩니다. 현재 인구의 한 7분의 1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공주시와 계룡시의 발전을 통해서 충청남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충남도와 공주 계룡시는 해당 지역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쯤 개발행위 제한 조치에 들어가고 하순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전역 앞 지하도 상가입니다. 100여 개가 훨씬 넘는 가게들이 몰려있는 전국적인 지하상가인데 대전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한 번도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편법으로 암암리에 거래됐던 겁니다. 이번에 첫 공개 입찰에 나서며 시민 누구에게나 운영권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공개 입찰 마감을 앞두고 상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첫 공개 입찰에 나선 대전역 지하도상가. 하지만 공개 입찰 마감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상인회가 공개 입찰에서 일부 동업업주에게 입찰 포기를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법이 아니잖아요. 지하상가법이라니까? 아니, 지하상가 법인데 그게 그 나라의 법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법은 아닌데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잖아요. 현재 지하상가의 일부 점포는 대전시로부터 사용수익 허가권을 받은 상인과 이들에게 임대료를 낸 뒤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이 동업 형태로 묶여 한 점포에 2명의 사업자가 있는 상태. 시 재산인 지하도상가는 권리금을 주고 파는 것이 불법이기에 동업이라는 편법이 등장한 건데 공개 입찰로 누구나 입점 경쟁이 가능해지자 상인회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겁니다. 입찰을 가면은 멈추면 안 돼요. 자기 가게는 자기만 쓰기로. 이 과정에서 동업으로 실제 장사를 하는 업주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일부 상인은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동업주에게 권리금 형식의 목돈을 요구했습니다. 입찰을 저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가게 주인하고 합의를 봐서 둘 중에 하나만 입찰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게 주인한테 그냥 나가기가 섭섭하니까 권리금 쪽으로 조금 주고 그럼 입찰을 봐라.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내부 문제는 전혀 없으며 동업업주들도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개 입찰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공개 입찰을 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도록 크게 쓰는 거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상인회 내부에선 입찰에 떨어지면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그동안 묵인됐던 대전역 지하상가 내 편법들이 이제 공개 입찰을 계기로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처럼 대전역 지하상가의 공개 입찰은 사실상 말뿐이었고 입찰 포기 종용이 난무하는 등 갈등은 이미 과거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대책은커녕 묵인 방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기존 입주자가 한 달만 안 나가고 버티면 새로 낙찰받은 사람의 권리가 취소된다는 황당한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공개 입찰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암묵적으로 묵인됐던 권리금에서 시작합니다.
2017년 감사원의 지적 후 암묵적으로 인정됐던 상인들의 권리금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된 겁니다. 기존에 입점해 있던 상인들이 어떤 기득권들을 좀 요구를 했고 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례적으로 계속 재연장 계약을 했던 건데 지하상가를 둘러싼 대전시의 묵인의 역사는 공개 입찰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13개 점포가 동시에 공개 입찰로 나서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규모지만 공매 사이트를 제외하면 시나 시설공단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시되거나 홍보 자료조차 없습니다. 대전시가 기존 상인회를 의식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시는 부인했습니다. 상인들한테 뭐 큰 혜택이나 눈치를 본다거나 실제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큰 대외적인 측면에서 그 사유재산화처럼 여겼던 거를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갖게 해서 시민의품으로 다시 되돌린다 이런 생각. 하지만 공개 입찰을 희망하는 이들에겐 입찰 공고문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엔 이전 입주자가 입찰에 떨어져도 나가지 않고 한 달 이상 버티면 새로운 낙찰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취소된다는 황당한 규정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매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데 이거를 뭐 3년이 아니라 이제 기다렸다라도 사실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한 달 안에 그 입찰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까 우리는 떨어져 나가고. 이에 대해 대전시는 명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낙찰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낙찰자를 보호한다지만 결국 기존 입주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모호한 규정인데 대전시의 의도적인 묵인과 방관이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2년 전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에 대해 무료 버스를 시행한 충남도가 내년부터 대상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15개 시군과 전격 합의했습니다.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동권을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에 포함한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무상 서비스 대상자는 충남도 내 거주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과 관계없이 도내 어디서든 무료로 버스를 타는 겁니다. 다른 데 나갈 때 1,000원, 2,000원씩 들면서 은근 돈이 조금씩 많이 나갔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을 좀 더 저축할 수 있고 해가지고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지방정부 회의를 열어 청소년 무상교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료버스 예산은 연간 145억여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반씩 부담합니다. 무료버스 지원 대상은 내년 6세에서 12세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13세에서 15세, 2024년에는 16세에서 18세로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남 전체 대상 인원은 26만여 명,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합니다. 기존 무상버스를 시행 중인 만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포함하면 전체 도민의 4분의 1가량인 56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 업체의 운영 적자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상황에서 무상버스 확대가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노선 조정을 통해 업체 지원금을 줄이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면서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동권을 강화하고 이 살아가는데 비용을 갖다 저감시키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우리 저비용 사회로 가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교통이 이뤄지면 청소년들의 버스 이용이 크게 늘 전망이며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는 운송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실제 올 3월부터 자체적으로 무료버스를 시행한 당진시에서는 아동 청소년 버스 이용률이 약 4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 무료버스가 보편적 교통 복지로 자리 잡아 전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충남 공주시의회 시의원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시민사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공주시의회 의원 8명은 사무국 직원 5명과 함께 2박 3일 제주도 연수를 떠났으며 연수비는 1,3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주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수목장과 전통시장 등 견학으로 이뤄진 연수가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금성백조 주택 정성욱 회장은 오늘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금성백조는 이번 발전기금 3억 원을 포함해 누적 기탁 금액 10억 2천만 원으로 충남대 명예의 전당 10억 이상 기부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9년 노후 산업단지 선정 이후에도 재정비가 부진했던 대전 산업단지가 친환경 첨단 산단으로 조성됩니다.